이 두 가지 문장은 현재 한국의 모습을 가장 대표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한국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데에만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며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고, 한국인들 역시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보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왔었습니다. 1952년 당시 영국 더 타임스의 한종군 기자는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회생은커녕 지금 이 상황에 민주주의까지 바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지금이야 해당 기자의 말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당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쓰레기통 속의 장미 발언에 반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상황은 처참했었죠.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한국은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2022년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일명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한국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를 피워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성장 뒤에는 그만큼의 성장통도 따랐던 게 사실이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생이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국만 기억하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과거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자신이 느꼈던 충격에 대해 말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외국인 여행객 역시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시아에서 조금 잘 사는 나라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의 모습과 환상적인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도심과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겪자마자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물 안개구리로 느껴져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소비 생활 역시 더 이상 한국은 절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나라구나라는 걸 인식시키게 해준 요소라고 합니다. 의외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와서 놀라는 건 바로 수많은 백화점과 쇼핑몰 그리고 명품관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심지어 명품을 먼저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까지 서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백화점 및 쇼핑몰 소비 규모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국내 백화점 업계가 전염병 사태 이후 오히려 기저효과와 보복 소비 심리로 인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명품에 거침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죠. 오히려 전염병 이전보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등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지속되면서 한국인들의 소비 역시도 늘어났고 국내 주요 백화점은 물론 해외의 명품 업체들이 한국인들 덕을 크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백화점 4사인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 20% 이상에 달했습니다. 2021년 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비통을 소유한 LVMH그룹도 지난해 명품 패션 부문 매출은 313억 6,2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으나 오히려 루이비통의 한국 매출은 3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무려 177% 늘어난 수치였죠. 에르메스 역시 한국 덕분에 적자를 면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매출은 7% 줄었지만 한국에서는 16% 늘어났죠. 이탈리아 명품 몽클레르 역시 작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3억 6,55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등 아시아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53% 증가하며 매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인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자동차 업계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들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에선 반대로 수입차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 상반기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입차는 16만 7천 대로 17.9%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18.1%에 달하며 전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수요 고급화 확대, 캠핑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이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오히려 전염병으로 인해 해외 자동차 브랜드 업계가 한국의 덕을 봤다고 밝혔죠. 이처럼 전 세계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소비가 주춤되고 있을 때 안전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예전이었다면 한국인들은 사치를 즐기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을 외국인들이 전염병에도 굳건한 한국을 보며 이제 한국은 정말 부자의 나라라며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인들이 명품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을 때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지. 저도 예전 부모님의 회사로 인해 한국을 이민을 오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엔 대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한국에서 몇 달을 살았을 뿐인데 제 고향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에 놀랐고 한국의 편의성이 가득한 시스템에 행복하게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다. 이제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더 이상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야. 한국이 진짜로 잘 나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서울 한복판의 도로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치 독일의 도로를 보는 것처럼 고가의 외제차들이 즐비하다. 차의 경우 단순히 사치로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한국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 옛말이죠. 한국에서 일주일만 살아봐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을 가보더라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이 너무 성장해서 예전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보다 훨씬 낮은 물가로 일본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던 곳이 한국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못하게 되었어. 한국에서 백화점만 가봐도 수많은 명품 매장이 즐비한데 어떻게 한국이 가난한 나라겠어? 해외의 명품 브랜드들은 절대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자신의 매장을 열지 않아.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한국인들은 꾸미기 좋아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즐기지. 옛날 사람들은 마치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 무리해서 그러는 줄 아는데 그들은 그저 그만큼 쓸 여유가 있고 자기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한국이 사치를 많이 한다고 느끼는 외국인들은 내가 봤을 때 한국 드라마에 흠뻑 빠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재벌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있는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마치 한국의 현실이 그러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국인들이 일하는 것을 봐.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을 리가 없지.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데 자신을 위해 그 정도도 쓰지 못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